아직도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저 역시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다가 두세 번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4번, 5번까지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낮에는 눈꺼풀이 청은망은 내려앉아 진료 중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제 삶의 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시달리는 그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고 결국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늘 화장실 걱정에 어디를 가도 불안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화장실이었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웃음보다 화장실을 드나드는 발걸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듬뿍 먹고 난 후 유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 적,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2시간마다 눈이 떠져 억지로 일어나야 했던 경험. 그럴 때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러나 그 생각이야말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작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와 앉자마자 선생님,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사례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다시 말해 가장 소중한 황홍이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낮 동안의 활력이 사라지고 자꾸만 짜증이 늘어나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오죠. 이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깊은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멍하고 애들이 놀러 오라고 해도 피곤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에서 저는 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몇 년 후 같은 후회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신 적이 있습니까? 셋째, 아침에 눈을 뜨면 도무지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로가 몰려온 적이 있습니까? 만약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불가피한 증상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같은 괴로움 속에서 지내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전해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분명히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습관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늘 약과 수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의 수익을 위해 환자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어보십시오.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시달리던 괴로움에서 벗어나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화와 함께 몸의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긴뇨 호르몬, 즉 ADH라고 불리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활발하게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밤에는 방광에 저장되는 소변이 적어지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낮과 밤의 차이가 없어지고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밤새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잠을 자려고 해도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음식과 음료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야간뇨 환자의 70%는 실제로 수분대사의 불균형과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과 짠 음식을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잡아두려 하고 그 과정에서 콩팥이 밤새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변량은 늘어나고 그만큼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맛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게 낙이죠. 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그 식사가 매일 밤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물에 포함된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난 혈액량을 조절하기 위해 콩팥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그 결과 밤새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분은 자다가 4-5번씩 깨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치명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에도 컵 가득 물을 들이켜곤 합니다. 물론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후 7시 이후에 마신 수분의 80%는 체내에서 머물다 새벽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 마신 물은 거의 그대로 새벽에 화장실행 티켓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의 생활 습관 중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커피와 알코올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시면 그 효과가 밤까지 이어집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는 주로 약을 처방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환자들이 약을 덜 먹게 되고 병원 방문도 줄어듭니다. 의사에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혹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한 달 만에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원인은 노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생활 습관과 호르몬 변화라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밤마다 화장실에 시달리는지, 그 배경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하루의 피곤함을 풀기 위해 밥상에 앉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의 밤잠을 앗아가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많이 발견한 공통점은 바로 저녁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국물 위주의 음식, 지나치게 짠 반찬, 그리고 습관처럼 들이키는 물 한 컵. 이 단순한 습관들이 결국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늘 저녁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번갈아 드셨습니다. 이 나이에 입맛 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그분의 밤은 늘 지옥과 같았습니다. 자다가 4번, 5번은 꼭 깨야 했고 다음 날은 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저녁 국물을 조금만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하자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러나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제 부탁으로 국물을 반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3주 만에 그분의 야간뇨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수분이 끌려 나오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콩팥이 그 물을 걸러내느라 밤새 쉬지 못합니다. 자연히 소변량은 늘고 방광은 가득 차며 우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야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늦은 시간의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목이 마르니까 하며 물을 컵째 들이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대부분 새벽녘에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의 리듬이 바뀌어 수분 흡수 속도가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7시 이후 섭취한 수분의 80% 이상이 밤새 체내에 머물다 새벽에 한꺼번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전 마신 물 한 잔은 곧 새벽에 화장실로 이어집니다. 커피와 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모임을 갖고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하거나 늦게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카페인과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단순히 소변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금방 잠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깨게 됩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마셨던 커피 한 잔이 밤까지 영향을 끼쳐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은 68세 남성으로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술 한 잔하고 자면 잠이 잘 와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서너 번씩 깨고 낮에는 피곤해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코올의 이뇨작용과 수면 방해 효과를 설명해드리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국 술을 줄이고 나니 2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간뇨의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두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어떤 분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반면 어떤 분은 4-5번씩 깨야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음식과 음료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럼 물을 안 마시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분 부족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변비와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활 습관이 문제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 바로 다음에서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약보다 먼저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이를 3단계 황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침의 시작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셔야 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은 진해집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온몸의 혈액을 희석시키고 신진대사를 깨웁니다. 실제로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습관인 셈입니다. 둘째,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 2시간대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 이 시간대에는 수분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한 컵씩 물을 마시면 하루 활동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이후의 수분은 대부분 밤새 체내에 머물다가 새벽에 한꺼번에 배출됩니다. 그러니 낮에 충분히 채우고 저녁에는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목이 마르면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컵 가득 마시는 대신 입안을 적실 정도로만 마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얼음 조각 한두 개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라고 권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증은 해소되지만 방광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만 지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2주 만에, 늦어도 한 달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처음 며칠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 3단계 황금 공식에 더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녁 식사의 변화입니다. 국물 음식은 가능한 줄이시고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찌개나 국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처음엔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1주일, 2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고 무엇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경험을 하면 스스로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기쁨은 어떤 음식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국물 한 그릇 줄이시면 그만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내일 하루의 활력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고통스럽게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작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습관적으로 차나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허브차, 보리차 같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역시 수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에는 따뜻한 차 한 모금 정도로 입안을 적시는 걸 권합니다. 차 대신 단순히 따뜻한 물을 소량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습관은 단지 야간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활력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는 논문을 쓰거나 진료를 하다가 쉽게 피곤해졌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힘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젊은 시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변화입니다. 정리하면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과 낮에 충분히, 저녁에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국물 음식 줄이기, 잠들기 전 수분 조절. 이 간단한 공식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 식탁에서는 국물 대신 반찬을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얼음 조각 하나로 갈증을 달래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곧 삶의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영수라는 분의 이야기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는 매일 밤 4-5번씩 깨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눈빛은 늘 피곤에 젖어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멍하고 손주들이 놀러 오자고 해도 피곤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게 사는 걸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이나 수술보다는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바로 약을 처방했겠지만 저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실 것. 둘째,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오후 5시 이후로는 점차 줄일 것. 셋째, 저녁 식사에서 국물 음식을 최소화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을 것. 처음 일주일 동안 영수 씨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역시 나이 든 사람은 안 되는 거군요. 라며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5번에서 2-3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깨고 나서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한 달 뒤, 그는 환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단 한 번만 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군요.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손주들과 즐겁게 놀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기꺼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되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확신을 더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근거는 환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바쁜 진료와 학회 활동에 쫓기다 보니 생활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보느라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저녁에 집에 오면 갈증을 참지 못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논문을 쓰거나 학회 준비를 하면서 커피와 물을 밤 늦게까지 마시곤 했습니다. 그 결과 저 역시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이 쌓이면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수술 중에도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습관을 바꾸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제 몸에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던 것이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제가 늘 환자들에게 권했던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틈틈이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던 국물 요리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낮에 목이 마른 것 같아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깨면 1시간 가까이 뒤척였는데 이제는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금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거의 완벽하게 숙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환자들에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방법을 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80세가 된 저는 이 습관을 20년 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전히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고 환자분들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자든 의사든 누구든 같은 사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젊은 시절처럼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체념일 뿐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습관과 태도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4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낮 동안에 균형 있게 보충하며 저녁에는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입을 적실 정도로만 마시는 것. 여기에 국물 음식을 줄이고 커피와 술을 조심하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누구든지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오지만 한번 몸에 배면 평생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3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남겨보시는 겁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오후 5시 이후로는 수분을 조절하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약에 의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며 가족과 웃음을 나눌 것인지, 손주들에게 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본보기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한 야간요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까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첫물 한 컵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누고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밤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귀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부터 편안히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함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